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주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와 보상 여부를 놓고 얘기해왔는데 사고가 난 201동 외에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이러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로 나뉘어 있으며 총 8개 동 847가구가 올해 11월 말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현대산업개발의 결정을 우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후 재시공까지 70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불법 부실공사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건물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한다는 현대산업개발의 결정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체 철거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환영을 하고요. 어쨌든 입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까지 무려 6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뚜렷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재시공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상인들은 현장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찾아 철거와 재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영업 손해와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해 확실한 보상 대책을 세워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또 겪으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그때는 저희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서구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 등과 협의해 각 기관별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적 절차와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또 건물 해체에 따른 민원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현대산업개발 측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광주 전남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을 설명했는데 광주 전남이 요청했던 사업들이 일부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광주 전남 발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수위는 크게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 등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균형 발전 문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또 좌도 우도 그다음에 진보고 보수고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균형 그 자체가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의 정책과제는 인수위의 100대 국정과제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광주 시민의 수건사업인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수정해 국가사업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이전 부지엔 그린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공약은 2026년까지 AI 영재고 설립과 산학형 클러스터 구축 등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전남 공약 역시 해남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을 구축하는 등 7개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와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때 추진해온 공약과 겹치거나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서울-광주, 광주-부산고속도로 확충 사업과 아시아 아트 컴플렉스 등의 사업이 빠졌고 전남도의 주력 사업인 해상풍력산업과 국리부대 설립 공약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수위가 100대 국정과제와 로컬 현안으로 분류하는 투트랙 방침을 정해 지역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정책 대결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재심 신청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등 민주당의 책임론과 심판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덮어버린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은 점입 가경입니다. 강성희 예비후보가 김종식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를 민주당에 공식 요구한 겁니다. 경찰의 수사 등으로 인한 민심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은 목포뿐만 아닙니다. 영암 군수 후보 경선은 재심이 인용됐지만 방식 등에 대한 후속 결정은 6일로 미뤄지면서 100% 국민 경선, 100% 권리당원 투표 등 갖가지 설만 난무한 상태입니다. 강진군수, 여수시장, 진도군수 경선은 재심이 모두 기각돼 논란과 혼란만 드러낸 채 경선이 재개되거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일찌감치 후보가 확정된 해남군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장군수 공천 과정에서 재심이 신청됐습니다. 공천 확정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천 배제 사유가 발생한 신안 군수 후보를 놓고도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남은 일정상 재경선은 쉽지 않은 데다 경쟁력을 드러낸 후보를 공천 취소할 경우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말 많고 탈 많은 공천 때문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일부 지역은 지금까지 후보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을 요구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공정하지가 저는 못한 것 같더라. 그 이제 어떻게 해서 그냥 연출로 어떻게 잡아갖고 하려고 하고 아마 그래서 정권을 뺏긴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식구 감싸기, 자기 식구 내보내고 싶고 이런 거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민주당? 일찌감치 출마 후보를 정해놓고 선거날을 기다리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 심판론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범죄 행위로 점철됐고 산적한 지역 문제에 대한 대응도 못하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전남 교민들이 나서서 사람이 지나쳐 버르장머리가 없어져버린 철부지 민주당의 혼쭐을 내줄 차례이다. 지방의원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을 토대로 한 반발과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실제 민주당의 내홍은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날로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주 후보 15명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동구와 남구, 북구 등 기초단체장 3명, 광역비례 2명, 기초의원 7명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15명이 출마합니다. 국민의힘은 광주도 이제 민주당 독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의 정치 지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어린이날은 코로나 때문에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즐길 거리도 빈약했죠. 올해는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은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돼 광주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인체 모방 기술이 적용된 로봇손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고 산불이 발생한 무등산에 소방 드론을 타고 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 붓습니다.
미래 상상 놀이터를 지향하며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 과학관.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 문화 공간까지 생겼습니다. 초등학생을 위주로 첨단 과학 기술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시품을 구성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어린이 키높이만한 골판지 상자들. 놀잇감이나 교구를 담던 수백 개의 상자들이 구불구불한 미로가 되어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함께 꿈꾸는 초록빛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놀이와 전시 공연 등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왕이면은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더욱더 많은 저희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과 어린이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인체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구체 관절 인형. 여기에 조선 후기부터 60, 70년대 추억의 장난감들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키움과 홈 경기를 펼치는 기아 타이거스는 경기 전 사인회와 과자 선물 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그라운드를 개방해 어린이들이 캐치볼 등을 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행사가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5월 진실의 힘, 시대의 빛으로 슬로건으로 광주시민 걸기대회 재연 등 42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